안녕하세요, 윤진입니다. 서강대학교 2학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서강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한 영상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 혼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문과 쪽에만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멋진 이과 학생인 희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나 씨는 서강대학교 문장 정외과에 다니고 계시죠? 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문, 자연 이렇게 두 분야에 합쳐서 새내기 분들이 뭐 과에 편파된 거 없이 치중된 거 없이 영상을 보고 누구든 수강 신청을 쉽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 중학교와 다르게 내가 한 학기 동안 들을 수업의 시간표를 내가 직접 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수강 신청을 실패한다면 되게 나쁜 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들어야 할 때 못 들으면 파국이 되겠죠. 그죠? 수강 신청은 우선 한 학기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한 학기의 삶의 질만을 결정을 할까요? 대학생활 4년 전체의 질을 결정을 하죠. 저희가 아까 뭐라 했죠? 들어야 할 때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고학년 때 추가학- 고생을 하는 거죠. 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취준이라던가 교환학생이라던가 고학년 때 준비할 것들을 함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대상은 우리 아기 알바트로스들이니까 서강대학교 수강 신청 서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 학생으로서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바로 서강대학교 개설 교과목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지원에 들어가서도 열람할 수 있고 또는 구글에 서강대학교 개설 교과목 정보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학사 요람을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학사 요람에는 개설된다고 과목이 있는데 개설 교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강 신청을 하려고 봤는데 제가 그래서 스페인어를 못 들었죠. 개설이 안 돼서. 스페인어가 학사 이름에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어요. 스페인어는 보통 없는 편이에요. 네,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개설 교과목 페이지에서 뭘 확인해야 하냐? 일단 교수님께서 올려두신 한 학기의 강의 계획서. 그리고 두 번째로 수강생 수. 그래서 만약에 70명 편성 강의다 이러면 좀 수강 신청을 하기 널널하겠죠?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1학년은 다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필수 교양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알바트로스 세미나입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지도 교수님을 한 명씩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학과 학생을 이제 지도교수 그룹별로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조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3주가량은 단체 교육이 있어요. 그 학교의 뭐 학사 제도 그리고 학과의 특징 뭐.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또는 대면으로 만나서 교수님께서 전공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진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동문 선배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1학년이니까 우리 전공이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트로스 세미나는 수강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만 서강대학교에는 FA라는 제도가 있죠. 이거는 한 과목당 결석 5번을 하면 그냥 자동 F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 세미나에는 FA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FA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2학년인데 새내기들과 함께 알바트로스 세미나를 들어야 하는 거겠죠. 내가 2학년인데 서강대학교 열람실이 여기 있습니다. 듣고 싶으세요, 유나 씨? 아니요. 열심히 들으셨죠, 1학년 때? 네, 열심히 들었어요. 다행히도 패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필수 교양으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찰과 성장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성찰과 성장은 우선 학기 내내 듣는 수업은 아니에요.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 3가지 타입에는 뭐가 있죠? 전체 대면, 전체 비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분반이 있는데요. 대면은 1박 2일로 교외로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되게 중학교 도덕 시간에 나오는 프로그램? 느낌 나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끼리 앉혀놓고 이걸 시키잖아요. 은근 열심히 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듣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성찰과 성장은 꼭 대면으로 들으시길 하는 게 비대면으로 하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빨린대요. 저는 하이브리드 정도까지는 추천합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혹은 대면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찰과 성장은 분반별로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1학년 필수 교양의 마지막 과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글쓰기 수업입니다. 4, 5년 된 전통이 아니라 진짜 서강대학교의 유구한 전통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인문사회 글쓰기, 이과 학생들은 자연계 글쓰기 수업을 1학년 때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1학년 필수 교양 수업들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아무래도 1학년 필수 교양이기 때문에 더 높은 학년부터는 쿼터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 쿼터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성찰과 성장 12분반에 1학년은 30명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2학년은 아예 10명 신청할 수 있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힘들죠.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 이수학점과 최대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소 이수학점만큼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학기를 들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내기 분들의 경우 1학기에는 무조건 9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하겠죠. 그리고 최대 이수학점은 19학점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직전 학기의 학점이 3.7 이상이다. 그러면 21학점까지 수강을 할 수 있어요. 듣고 싶은 만큼 교양까지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최대 이수학점 19 또는 21에 제외되는 과목이 있어요. 바로 알바트로스 세미나 그리고 성찰과 성장인데요. 이 과목들은 각각 1학점씩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알세 포함해서 20학점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업은 18학점을 듣는데 알세 성성이 추가돼가지고 원래 최대 이수학점은 19학점이지만 20으로 카운트돼서 수업을 들었죠. 이제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130학점을 들어야 하는 게 서강대학교의 기본 원칙인데 이건 학과별의 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학과 홈페이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이걸 고려해서 8학기에 걸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 학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학과에 따라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실험 수업이 있어요. 공대의 경우에는 일반물리 실험 1은 거의 필수로 다 들어야 하고 일반물리 실험 2는 들어야 되는 과도 있고 아닌 과도 있고 또는 일생실, 일화실 이렇게 있습니다. 실험 수업은 1학점 또는 3학점인데 보통 1학년 때 수강하게 되는 실험 수업은 거의 다 1학점이에요. 그치만 이 1학점짜리 수업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수업의 경우 한 번이라도 빠지면 FA고 빨간 날에도 절대 수업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실험 수업을 들었는데요. 싸이가 축제에 오는데 대기줄에 서지 못해서 한참 뒤에서 축제를 바라봤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싸이 한 5번째 줄에서 봤거든요. 좋으셨겠어요? 좋으셨어요?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한 이제 분반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공 수업의 경우 학점 끝자리에 따라서 내가 1분반인지 2분반인지 3분반인지 정해지곤 합니다. 이건 저희 전자공학과 같은 한 학번에 학생이 많은 과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나 아니면 다른 인문계학과의 경우에는 이런 분반이라던가 좀 선수 과목 이런 게 거의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마다 다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강 신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유나 씨, 네. 저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전공은 뭐고 교양은 뭐고 필수는 뭐고 선택은 뭐고 도대체 남는 시간은 어떻게 알아서 제가 교양 수업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저 막 교수님 선택 잘못했다가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빡세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면 어떡해요. 저 이러다가 8학기 못 채우고 넘겨서 졸업 못하면 어떡해요. 네, 이미 2학년이 되신 희연님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면 새내기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런 머리 아픈 고민들을 덜기 위해서 바로 어플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노크라는 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표 만들기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그럼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5학점 이상 시간표 구성, 이번 학기 필수 수강, 1, 2학기 중 필수 수강, 전공 선택. 우선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알바트로스 세미나 성찰과 성장, 인문사회 글쓰기가 들어있고 이 글로벌 언어와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은 사실 1학년 때 말고 다른 때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1학년 때 들으면 좋죠. 그죠? 그때 아니면 들을 시간이 언제 있어요? 공대생만 해당되는 사람 안 말할게. 필수 교양부터 얼른 넣어보도록 할게요. 성찰 넣고 인문사회 글쓰기를 언제 할까요? 10시 반 수업 괜찮은데요? 박숙자 교수님 해보겠습니다. 연글이를 이 다음 거 넣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만 수강 가능한 과목인데요. 수강 가능한 과목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가 모두 채워졌어요. 여기에 R3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저는 정치교육과 지망이었기 때문에 정치학개론을 넣어줄게요. 저는 하사원 교수님 수업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사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한번 다른 교양으로 채워봐야겠죠? 시간표를 만든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뭘 듣지 하려면 빈 시간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들어볼까요? 이제 월수는 저 공강 시간에 밥약이나 동기들과 밥을 먹거나 하면 될 것 같고, 화목은 12시에 첫 수업 시작이니까 그 전에 점심을 먹고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시간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간표를 같이 짜봤는데요. 실제로 체크리스트가 짜보니까 정확해가지고 이 정도면 후배님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나요? 솔직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노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노크는 우선 건물 간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선 확인도 가능하고 같은 학번 같은 과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많이 선호하는지 이렇게 랭킹을 알려줘가지고 동기들이랑 같이 수업 많이 듣고 싶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수업 채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시간표만 등록해 놓으면 이제 학기 시작하고 자동으로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이 같은 채팅방에 익명으로 초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카카오워크는 아무래도 실명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개강하고 수업, 과제, 시험 공지사항 등등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 그냥 가볍게 질문할 수 있는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강 신청 당일 필승 전략을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수강 신청 당일이 되기 전에 시간표를 짜놔야겠죠. 근데 시간표를 하나만 짜놓는다? 그거대로 완벽하게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꼭 놓치는 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플랜 B, 플랜 C? 사실 플랜 C까지는 좀 그렇긴 한데요. 내가 좀 꼼꼼하게 하고 싶다. 나는 진짜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러면 플랜 C까지 세우시고요. 보통은 한 플랜 B 정도 경쟁률을 미리 확인해서 경쟁률이 높은 수업이다. 아니면 수강생 제한이 좀 작은 수업이다. 이러면 같은 시간에 있다거나 세울 수 있는 다른 과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인문사의 글쓰기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있는 교양으로 딱 채워 넣어서 올 클리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일에는 본인 집 컴퓨터 사양이 정말 좋다, 네트워크가 진짜 너무너무 좋다가 아니면 웬만하면 PC방에 가세요. PC방에 가서 네이비즘 등의 서버 시간 페이지를 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꿀팁인데요. 59초에 눌러야 되나? 아니면 정각에 눌러야 되나? 58초에 눌러야 되나? 이런 걸 되게 고민되거든요. 저는 1초를 4박자로 쪼갭니다. 네이비즘 서버 시간표에 56, 57, 58 이렇게 지나가면 1, 2, 3, 4 이렇게 하는데 59초 3에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타이밍이 맞게 됩니다. 엄청난 꿀팁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되지만 워낙 서버 시간과 컴퓨터의 경우 매우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도 저한테 막 따지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놓치는 과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과목들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은 수강 허가서인데요. 보통 첫 수업에 가죠? 첫 수업에 가죠. 네. 수강 허가서를 프린트해서 첫 수업에 갑니다. 첫 수업에 가시면 수업의 경우 교수님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수강 허가서 사인 받을 학생들 가지고 나오세요. 또는 수강 허가서 받을 학생들 4학년부터 받습니다. 해서 몇 명만 딱 정해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강 허가서 안 받아주니까 수강 신청 실패한 학생들은 나가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첫 수업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OT 때 만약에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냥 교수님께 따로 가서 여쭤보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수강 신청에 실패했는데 이 강의를 꼭 교수님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수강 허가서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다루지 않은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유튜버 같으세요. 유튜버니까요. 윤지님 진짜 유튜버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제가 꼰대가 될 시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놀아야 된다. 1학년 아니면 놀 시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공대생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땐 제발 꼭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합니다. 하세요.
화이팅! 우선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MT도 있지, 개강 쪽에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와서 좀 즐기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 2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재밌는 1학년 재밌고 알찬 1학년 생활을 저희 두 명이 응원하겠습니다.